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경렬의 그대에게 이정렬입니다. 일단은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종목을 영상을 계속 찍어드리기 위해서는 좋아요라든가 댓글이 좀 많아야 제가 다음 종목으로 촬영을 또 해드리기 때문에 또 내일 영상을 또 분석 내용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금양, 지금 관심이 굉장히 좀 뜨거운 상황들인데, 리튬 가격이 뭐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금양, 리튬 사업부가 부각을 받아서 주가가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고, 최근에는 주가가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지지 구간으로 21선이 좀 빠졌기 때문에 61선 구간의 지지 구간들을 예상을 하고 지금 대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오늘 대응에 대한 방법들, 그리고 왜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가, 그리고 추후에는 어떻게 주가가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그런 부분들, 우리가 주가의 영향을 뭐 때문에 영향을 받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금양 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어도 비즈니스 서머리를 보셔야 됩니다. 9월 30일에 동기화가 된 거고, 이거는 회사 사측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업의 사측에 어떤 상황들인가라는 부분들은 이런 보고서라든가 비즈니스 서머리, 회사에서 얘기를 하는 거를 듣는 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증권사 리포트도 있겠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이고. 자, 가격 경쟁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합성 수지, 고무, 고분자 재료에 첨가되는 화공약품, 뭐 발포제라든가 유관 제품 제조업체다. 자, 여기서 이제 자동차 내장재, 상품 포장재,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산업에 전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건데, 가동률과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성 영향이 큰 사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자, 비즈니스 서머리를 봤을 때는 크게 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관점의 내용들은 없습니다. 고무 합성 수지 발포제, 매출액 비중이 65%, 그리고 유관 제품이 34% 매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적을 보면은, 자, 영업이익이 121억 원 수준들이 나왔습니다. 당기 순이익도 133억 원. 자, 2천억 원 수준의 당기 순이익이 130억 원, 뭐 120억 원, 130억 원. 통상적으로 보니까 영업이익 대비해서 당기 순이익이 좀 잘 나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적자가 난 적도 있겠지만, 여기서 적자를 보면은 92억 원에 100억 원 가량 수준들이니까 100억 원 이상이 올라가야 영업이익이 확대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죠, 일단. 자, 그리고 EPS, 이번 연도 2021년도 EPS가 273억 원 수준입니다. 273원 수준. 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 주가의 이 기준으로 계산을 해버리면은 27,900원 수준에서 273원 계산을 해버리면은 퍼가 100배 수준이 나옵니다. 퍼가 일반적으로 100배 수준이다. 거의 뭐 2차전지 성장 뭐 고밸류에이션을 부각받을 때, 프리미엄이 한창 잘 받을 때 그때 퍼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맞습니다. 리튬 관련 종목이니까 이전에는 2차전지에 관련된 밸류에이션을 부각을 받지 못했었던 상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리튬 쪽으로 관련 소식들이 들어오면서 100배까지 올라갔어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서 지금 시장 환경이라도 100배 수준이라 그러면은 높은 편이긴 합니다. 2차전지라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퍼가 100배에 도달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좀 우려감들, 좀 차익 실현, 좀 상승 고평가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우리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금양 홈페이지입니다. 금양 홈페이지에 들어보면은 2차전지 소재라고 해가지고 여기 제품 소개, 여기서 2차전지 소재, 발포제 뭐 산화 티타늄 뭐 있습니다. 2차전지 소재 있죠. 신성장 산업의 2차전지 소재 산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신성장 산업으로 자동차 배터리의 핵심 부품인 2차전지 소재 산업을 위해 가공 설비를 구축을 하고 고객사로부터 관련 제품을 승인받는 등 수요 확대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쭉 내용들을 보면은 2차전지 영상이죠, 영상. 2차전지 소재 산업이 있는데 여기 안에 배터리가 있고 셀이 여기 있네요. 모듈이랑 모듈 셀. 이 안에 들어가는 소재라는 거예요. 수산화 리튬 가공 산업이다. 2차전지 제조 원가의 수산화 리튬. 자, 우리 여기서 제가
팁 하나 드리면은 리튬은 리튬 중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탄산 리튬이에요. 리튬 안에서 보통 이제 리튬이라고 하면은 탄산 리튬을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수산화 리튬은 탄산 리튬보다 그 나중에 배터리 이체전지하고 배터리랑 효율이 좋다라고 해서 탄산 리튬이 수산화 리튬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전통적으로는 리튬 가격을 봤을 때 탄산 리튬 가격을 봅니다. 자, 이 40%를 점하는 양극재 핵심 원료인데 수산화 리튬을 전기차용 배터리에 적합하게 초정밀 가공하는 신사업입니다. 리튬 메이커들과 산업협력을 통해 전기차용으로 특화 가공된 수산화 리튬을 국내 양극재 제조회사에 공급을 한다. MCMA계 이체전지의 니켈, 코발트, 망간 여기 핵심 첨가제 사업도 같이 하고 있다. 자, 특수 양극재 산업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주면서 그럼 수산화 리튬 가격이 계속 탄산 리튬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산화 리튬 가공 산업이 신사업이 실적이 좀 잘 나오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게 언제냐? 금양 부산의 이체전지 수소 산업의 메카로 만들 것이다. 전기차 동력 그리고 사상의 200만 세 라인 연말에 완공. 내년 수소기술 퀀텀 센터 오픈. 자, 이런 수소 페리선과 수소 요트 모형 자 이렇게 있죠. 원톤형 배터리 개발 성공 국내 세 번째로. 자, 올해 말까지 부산 사상동에 본사부지 내에 200만 셀 라인을 완공할 예정이다. 자, 아직까지 완공이 돼가지고 실적에 반영이 되는 그 시간은 조금은 필요해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지난 11월 30일 이체전지 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진출에 대한 기대감들. 금양이 이체전지 제조용 토지 매입 확약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 조정 중인 산업단지 개발 산업을 시행자의 약 17만 평 규모의 토지 매입 확약서를 제출을 했다. 올해 들어 원톤형 배터리 개발 양산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다. 금양, 성일 하이텍, 하이드로 리튬 관련주 장중 하락하고 있다.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이유들을 봤을 때는 리튬 가격이 내년에 하락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리튬 가격을 얼마 정도로 형성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떨지 한 번이라도 차트를 보신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제가 이제 무료방에서 차트를 캡처해가지고 좀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자, 이게 리튬 가격 추이입니다. 리튬 가격 추이.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올라갔죠. 자, 이게 RMB라고 하는 것들은 중국 위안화 기준으로 환산된 가격이에요. 자, 리튬은 탄산 리튬이 기준이라고 했죠. 리튬에서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이 있고, 하이드로 리튬,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수산화 리튬. 자, 탄산 리튬을 봤을 때, 우리가 리튬 가격이 앞으로 어떨 것이냐라는 것들을 봤을 때 말이죠. 우리가 리튬 가격이 왜 이렇게 형성이 됐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체전지가 본격적으로 확대가 된 거는 2021년도, 2020년도 말부터 2021년도 중순쯤부터 이체전지 전기차가 시중에서 우리가 한 개, 두 개씩 보여주기 시작을 했을 때였죠. 자, 일단은 우리가 2017년도 이전 같은 경우에서는 가격이 38위안, 34위안, 33위안 이 정도 키로당 33위안밖에 안 했어요. 이전에는. 자, 근데 이후에 이때 리튬 가격이 33위안 이렇게 되니까 리튬을 채굴을 하고 이제 광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돈이 안 되니까 증산을 안 했겠죠. 증산이 안 된 상태에서 이체전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되다 보니까 증산이 안 된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돼 버리고 공급은 유지가 되니까 공급에 대한 변화는 없었어요. 근데 수요가 늘어나 버리니까 오히려 리튬 가격이 올라가 버리게 된 거죠.
자, 수요성이 안 좋았거든요, 사실. 근데 증산이 되고 수요가 더 지금 빠르게 늘어나 버리고 지금 성장산업이잖아요, 성장산업. 수요가 증가된 만큼 증산이 돼가지고 공급이 빠르게 이루어지진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때문에 34 위안했던 게 지금 175, 200, 400, 500, 580까지 581위안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서 540위안까지 떨어졌어요. 자, 그렇게 되면 리튬을 가공을 하고 수산화 리튬을 판매를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수익성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도 공급에 대한 이거는 공급자 우위에 있는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2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계속 증가될 겁니다. 한 2배, 아직까지 3배 정도는 더 증가돼야 포화 상태에 이를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과도기냐? 산업이 과도기냐? 절대 아니죠. 2차전지 산업이 과도기냐? 누가 과도기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까? 2차전지는 지금 아직까지도 도입기를 막 벗어나고 있는 성장 산업입니다.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는 굉장히 증가될 예정이에요. 자, 근데 이게 보면은 중국 가격이잖아요. 중국 가격. 자, 근데 이게 이제는 달러하고 바뀔 전망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리튬 쪽이랑 중국이 있고 미국 쪽이 있죠. 미국 쪽. 자, 이게 중국에서 생산되는 리튬 이런 거를 공급받으면은 미국에 납품을 할 수가 없어요. IRA 법안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중국의 공급망을 겨냥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리튬을 중국에 거래를 받고 있다. 다른 이제 뭐 대만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지금 미국도 지금 2차전지 관련 기업이 미국 내에서 공장을 계속 설립을 하잖아요. 이 기업들이 공장만 설립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원자재를 중국 이외의 국가의 공급을 받아서 납품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의 2차전지 미국의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탈중국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게 공급망 재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급망을 재편한다. 중국을 제외한다. 제외하고 미국에 납품하기 위해서. 중국은 칼트사가 있잖아요. 칼트사. 얘네들이 다 뭐 알아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2차전지 산업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큰 시장이 세 개가 있습니다. 유럽, 그리고 미국, 그리고 중국이에요. 중국은 근데 우리 시장 조사에서 제외하죠. 우리나라 납품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중국은 제외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유럽이랑 미국인데 중국을 리튬 원자재를 공급하는 거를 리튬 중국을 제외를 하고 나면은 우리나라로 공급망이 재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인건비가 저렴한 나라라든가 신흥국들. 자, 우리나라도 공급망을 재편을 하는데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은 당장 공급망을 재편을 하는 것들이고 이게 시장에서 중국에 대한 리튬 가격이 빠진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더 이제 공급이 타이트해지는 것들이 당분간은 유지가 되겠죠. 일단 좀 너무 오래 왔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의 IRA로 리튬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다. 리튬 확보 전쟁, 중국을 제외한 리튬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 심화가 될 거다. 자, 이런 상황에서 수산화 리튬 가공 사업을 하는 금량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들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다만 이제 주가는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된 상태다 보니까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와주면서 힘을 조금 잃어가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자, 수급은 외국이나 기관이나 순매수를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들인데, 자, 여기에서 제가 이거를 종목을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금량인데 대응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느냐. 내가 32,500원 수준의 평균 단가, 대부분 이제 고점에 좀 물려 계시다라고 하면은 32,500원 수준도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32,500원 수준들. 자, 여기서 딱 바꿔버리면은 이렇게 가격들이 여기 이런 식으로 나오죠. 가격들 32,500원에서 32,250원, 29,250원, 26,325원, 5%, 그리고 10%, 1차, 2차, 3차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3차 매수가까지 5%, 10%, 3차 분할 매수를 했어요. 5주, 10주 이렇게 하는 거예요. 32,500원에서 29,000원, 26,325원 이 수준에서 5%, 10% 이렇게 했으면 평균 단가가 28,600원이 됩니다.
수수료를 제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가 31,460원, 32,890원 수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완료 후에 이런 이제 평균 단가 28,600원으로 낮춰놓고 목표가가 32,890원 수준들이 온다고 하면 지금 이 수준 있잖아요. 딱 이제 60일선 부근이에요. 24,000원이 26,000원, 26,000원, 24,000원이 딱 이 정도 수준이에요. 60일선 올라왔을 때. 자, 그럼 여기를 만약에 이탈을 한다. 24,310원을 이탈을 한다. 적어도 비중 절반을 하고 그 다음에 N차, 4차, 5차 이렇게 비중 덜어낸 걸로 재대응을 가야 되는 거예요. 60일선 이탈하는지 포인트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목표 구간이 대응 잡고 나서 28,600원 수준에서 대응을 잡고 난 다음에 31,460원, 32,000원, 32,900원 수준들, 32,900원 수준들 딱 32,900원 딱 여기 이 부분 되죠. 딱 평균 단가를 일단 낮춰야 된다라는 거. 자, 이게 2차 목표 가격이 15% 수준인 거고 1차 목표 가격이 31,460원이면 한 이 정도 수준들. 여기 이 정도 21선 부근이죠. 이거는 10% 정도 수준들.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무작정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격이 26,325원 다 왔잖아요. 오늘도 저가에서 26,600원 수준들 다 왔잖아요. 높게 매수하신 분들은 대응을 잡아가는 게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에 또, 이 기업 브리핑 좀 받아보고 싶다,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